물가가 너무 높아서 뭐 어디 가도 뭐 메뉴판 가격표 보는 게 무섭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나라도 더 잘 팔려야 되는데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 또 고민도 많으십니다. 가격 속에도 심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심리학개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어디 뭐 사러 가실 때 가격표 유심히 많이 보시나요?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저는 네. 전공이다 보니까 전공. 그래서 약간 다른 시선으로 자꾸 보기는 하는데요. 그게 또 연구 주제이기도 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게 990원. 그렇죠. 19,900원, 뭐 99,000원. 꼭 9 단위로 끝나도록. 물론 네네. 맨 뒤에 이제 0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저렴해 보이는 심리적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기자님 보시기엔 저렴해 보이던가요?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다 99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렴해 보였겠지만 이제는 좀 적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나온 거는 예. 그 지난 3월에 작고한 다니엘 카네만. 네, 그 카네만 교수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거랑 연관되는 건데 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아이고 어려워라. 요거 하고 네.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이렇게 해서 1. 예.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숫자요? 네, 답이. 곱하기의 답이. 답. 그 앞에 게 크지 않을까요? 똑같나? 실제로 이제 1부터 8까지 차례대로 곱하는 건데요. 네. 왼쪽은 1부터 시작했고 예. 다음번에 말씀드린 거는 8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참가자들의 추정치를 보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실제 답은 똑같은데 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1부터 시작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512 정도 얘기했고 8부터 시작하면 2250. 클 것 같다. 네, 클 거라고 예측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숫자가 크면 저만 바보가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첫 번째 보는 숫자가 크면 크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맨 왼쪽부터 시작하니까 이걸 왼쪽 자릿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미국에서도 1.99달러, 뭐 19.99달러 이렇게 하는 게 1,000원보다는 990원, 2,000원보다는 1,990원이 싸다고 착각하게 만든 건데. 네 자리보단 세 자리. 그렇죠. 1,990원보다는 아니다. 2,000원보다는 1,990원.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넘어가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4,900원짜리하고 3,000원짜리하고 같은 제품인데 따로따로 보여줬어요. 네. 가격을 매겨놓고 살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4,900원짜리를 산다는 응답이 더 많았어요. 같은 제품인데도 4,900원 하면 할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3,000원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3,000원이 실제로는 더 싼 건데. 그렇죠. 네. 야, 이게 심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네요. 다른 식으로도 비교 가능해. 6,100원, 5,900원, 5,400원 이렇게 가격을 매겼습니다. 네. 어디가 제일 많이 선택했을까요? 실제적으로는 5,400원? 5,000원대 초반이 제일 싼 건데. 근데 선택을 가장 많이 한 건 5,900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흔해졌어요. 그래서 응용 버전이 나옵니다. 응용 버전이요? 네. 연구 많이들 하십니다. 예. 3,000원을 쓸 때 3 쉼표 000으로 보통 쓰잖아요. 네. 근데 요즘 그 메뉴판 같은 데 보시면 3.0이라고 써놓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작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 메뉴판 가지고 왜 그렇게 쓰나. 이게 무슨 뭐 달러도 아니고. 네네네.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이게 뭐예요 뭐 이런데. 싸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게 전략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메뉴판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심리적인 어떤 허들을 좀 낮춰보려는. 네. 아이고 이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또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자리를 아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 쌉니다. 뭐 한 80원, 네네. 880원, 그렇죠. 1880원대 이렇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럼 옆집은 또 1770원 이렇게 가려나?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 큰 효과가 없는데 일단 990원보다는 880원이 이거는 경쟁할 때 조금 더 싸게 보이려는 노력인 거고요. 네. 왜냐하면
990원은 이거 원래 1,000원인데 990원이라고 한 거구나라고 알죠, 금방 알죠. 생각하게 되지만 880원은 조금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경쟁 제품이 있을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단독으로보다는.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100원이라도 싸니까 그렇죠. 네. 효과는 느껴지게끔. 네.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흔해지면 또 익숙해지면 그런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요즘은 여기다가 네이밍 마케팅을 같이 합니다. 네이밍이요? 네, 예를 들면 뭐 압도적인 할인이다. 이렇게 같이 붙여줘야 돼요. 저 얼마 전에 이거 봤거든요. 압도적인 할인.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싸다는 거야. 진짜 싸긴 싼가 본데. 이게 연구한 걸 갖다 붙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기업들이 이런 전략들 성공 예감 이동입니다. 들으신 분들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이게 네이밍도 필요하다. 그렇죠. 압도적인 할인. 조용수님, 저는 19,900원은 2만 원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응하신 소비자분들 맞아요. 많이 계세요. 네네. 또 하나가 그 배송비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물론 이거 더하기 해 보면은 되기는 되는데 네. 10,000원짜리 제품에 배송비 3,000원 추가하는 거 아깝습니다. 아깝죠. 근데 13,000원짜리 제품인데 배송비 무료. 네.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죠. 근데 이 후자가 훨씬 더 뭔가 괜찮아 보이죠. 왜 그러냐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보는 가격이 기준점이 됩니다. 처음 본 게 기준점. 네네. 그래서 10,000원을 처음에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000원이 배송비로 붙으면 이건 이거 히든 코스트네. 네, 속았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13,000원을 봤으면 그게 기준점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좀 다른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 두 개 비교해 놓고 보면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넘어갑니다. 안 속는다. 네, 안 속아요. 예.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보여주면 그러니까 단독 평가와 비교 평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출을 할 때 이걸 단독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출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비교되지 않게. 네. 요즘에 그래서 그 가격 비교 사이트들 보면은 배송비 포함 여부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점점 소비자가 스마트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요청을 계속 하니까. 이거 우리가 좀 속는 것 같다. 그렇죠. 이게 배송비 포함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한국 소비자한테 제품 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한 어떤 그 소매 판매라면 해외에서도 통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요.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4911님 2,450원 파 한 단과 1+1 5,000원짜리가 더 잘 팔립니다. 이렇게. 참.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되니까 계속 배워야 됩니다. 가끔 또 그런 거 있습니다. 배송비 무료인데 얼마 이상 사야 배송비가 무료다. 근데 그거 맞추려다 보니까 좀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00원이 모자라서 한 5, 6,000원. 꼭 안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5,000원짜리를 더 산단 말이죠. 네.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나요? 저도 그러는데요.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배송비는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일까요? 아니면 이거 꼭 내야 하나? 좀 아까운 돈일까요? 당연히 내야 하는데 아깝죠. 네. 아깝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깝다는 게. 아까워요. 아깝다는 건 뭐냐면 배송비를 손실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좀 보내주지. 그렇죠. 그냥 놔두면 손실이 생기니까 손실은 회피해야죠. 네네네. 이게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민감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사면 손실이 사라져요. 내가 4,000원 모자라지만 5,000원짜리 사면 어찌됐든 저 5,000원짜리는 내 거니까. 그렇죠. 게다가 나중에 이거 결국은 내가 살 거였어라고 다시 합리화합니다. 맞아. 언젠간 살 거였는데 좀 땡겨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합리화까지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한 전략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배송비 무료는 맞습니다. 얼마 이상일 경우에만. 그래서 하나라도 더 팔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이것도 참 있습니다. 항상 또 날 추워지면 이제 막 패딩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패딩 같은 거 비싸잖아요. 막 30-40만 원 하는데. 그럼요. 출시하자마자 30% 세일을 한다고 해요. 네네. 원래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는 거랑 원래는 20,000원인데 10,000원에 파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랑 이 기분이가 달라지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제품의 가격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이어야 하는지 20,000원이어야
넣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음. 그러니까 그 순간 그걸 보고 괜찮은지 아닌지를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제시해놓고 크게 할인하면 예. 저가 제품일 때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저가 제품일 때 네. 확실하게 효과가 네. 있으니까 기준점을 제시했을 때 그렇죠. 네. 원래 2,000원인데 990원에 드립니다. 그러면 완전 괜찮죠. 환상적이죠. 저도 많이 그런. 근데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혹 하는 거예요. 뭐 책으로 배우는데 뭐. 그러면 이게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로 노출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최초로 노출되는 숫자. 네, 그게 크게 부담감이 없다면 부담감이 없는 선까지는 높이시고 그 다음에 할인을 적용하시는 게 더 낫죠. 네. 최초로 노출되는 숫자 그게 기준점이 되고 각인이 되고 네. 이미지가 된다. 저희 방송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좀 참고할 수 있는 소비자들 좀 끌어모을 수 있는 가격 전략 네네네. 혹은 할인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는 왜 그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 커피값 한 잔이면 자동차 살 수 있다. 끌리는데. 이게 전체 돈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되게 큰 금액이지만 이걸 잘게 쪼개놓으면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나누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묶어서 파시는 게 좋습니다. 묶어서요? 네, 번들링 하는 거죠. 마트에서 과자 묶어서 네, 팔듯이요. 그것처럼. 왜냐하면 어차피 자영업자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재고 처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묶어서 팔면서 조금 싸게 하면 1+1처럼 네, 소비자들이 금방 구매를 하게 돼요. 5개 사시면 30% 할인 막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되게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업셀링하고 크로스셀링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 업셀링은 500원만 추가하면 요겁니다. 500원만 추가하시면 사실상 2,000원을 벌어가는 효과처럼. 네. 다음 등급으로 유도하는 거죠. 아하.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원래 어차피 살 거였는데 네. 요만큼만 더 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다음 등급을 살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렇죠. 요런 걸 여러분 써먹으시죠. 근데 이게 참 이야기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이 심리학 많이 배워야 됩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우 교수님과 또 다음번에 이야기 또 이어서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